반갑습니다. 아, 이거 설명을 들은 반도 있고 아직 못 들은 반도 있을 텐데 영상이 평소랑 조금 다르죠. 영상이 평소랑 좀 다른 이유는 어, 우리가 화요일 날 갑자기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서 수목금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는 걸로 갑자기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선생님도 이제 쌤도 그 선별검사 대상이 돼 가지고 검사를 받고 바로 선생님도 재택근무로 바뀌었어요.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갈 때 쌤도 집에 왔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근무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쌤이 미리 찍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찍던 대로 찍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선생님 집에 있기 때문에 칠판도 없고 그리고 이 재택근무가 뭐 내일 끝날지 언제 끝날지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데 혹시 검사 결과가 내일 뭐 10시, 11시 막 이럴 때 나와버리면 오전에 수업 들은 반들은 쌤이 줌 수업도 실시간으로 그냥 줌 켜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미리 수업 영상을 찍어놔야 좀 안전한데 어떻게 찍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찾아낸 방법은 이렇게 선생님 태블릿에다가 칠판 대신 필기를 하면서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수업만, 다음 주는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가서 다시 찍을 수가 있는데 이번 주만 미안하지만 칠판 대신에 선생님 태블릿에 이렇게 필기하면서 목소리로 영상을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여러분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고는 싶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생각했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영상 찍을 때는 무선 마이크도 차고 해서 목소리도 잘 들릴 텐데 지금 마이크도 없어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에다 필기하면서 가까이 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혹시 약간 울리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들을만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진도도 많이 달라서 어떤 반은 아예 지금 수업을 한 번도 안 한 반이 있고 그 반은 첫 번째 영상을 선생님이 새로 찍었고요. 이제 많은 반들이 한 번은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수업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주 뭐 목금은 대부분 두 번째 수업을 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이 첫 번째 수업한 내용이 그 약간 덜 나간 반들도 있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놨어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굉장히 부지런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참 태블릿에다 쓰니까 글씨가 이렇게 내 원래 글씨체랑 다르다 좀 그래요. 똑같나? 하여튼 뭐 알아볼 수 있겠죠. 잘 봐주세요. 뭐 목소리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자지 말고 라디오 이렇게 인강 듣는 셈 치고 라디오 듣는 셈 치고 뭐 들으세요. 얘도 똑같이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91쪽부터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단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내용부터만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제일 앞에서는 이런 거 있었지. 원자의 구조,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더라. 전기력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봤었지.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다.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다른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끌어들이는 인력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약해지고 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크기, 즉 전하량이 클수록 그 전기력의 세계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스펙트럼 얘기를 조금밖에 못한 반도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태양빛 스펙트럼이 뭐냐면 빛을 분해하는 장치, 분광기. 여기다 쓸까? 분광기. 이상하게 써졌다. 다시 쓰자. 분광기. 빛을 분해하는 장치, 프리즘이나 물방울 같은
거기다 통과시키면 빛이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거야. 갈라지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가 추르륵 다 나오는 이런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이고, 우리가 불꽃 반응 배웠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그 원자가 내는 불빛을 관찰하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딱 특정한 데만 표시되는 선 스펙트럼이 표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한 반도 있지. 요런 스펙트럼의 종류는 여러분이 1학년 때도 배웠어요. 그 우주 빅뱅 이론 할 때 선 스펙트럼 있더라. 여기까지는 배웠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었지. 이 스펙트럼에서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알아봤더니 뭐가 다르냐? 파장이 달랐어. 파장은 뭐냐? 이 빛이 파동인데 빨강색은 이런 식의 파동이었고, 파랑색은 걔보다 조금 짧은 파랑 이런 파동이었고, 보라색은 좀 더 짧은 보라 이런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즉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인 파장이 다르더라.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빨간색. 근데 파장이 길고 짧다.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어. 뭐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얘가 많이 흔들리는 거잖아. 파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빛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고, 아직 못 들은 말은 이 정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빛이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다른 거고, 파장이 다르면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였어. 우리가 이 선생님 스펙트럼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 지금 여기 그림 보이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요 파란 거. 자, 이게 원자핵이지.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그랬죠?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느냐가 궁금했던 거야. 근데 보호라는 사람이 이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이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추측이 맞고, 뭐냐면은 왜 원자들에서 내는 빛은 태양처럼 모든 색깔의 빛, 자, 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아까 에너지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었어. 빨강색은 에너지가 1인빛, 주황색은 2인빛, 3인빛, 4인빛, 5. 물론 선생님이 지금은 빨주노초 파란보 확연하게 색깔을 표시 구분되게 색칠을 해놨지만 점점 그라데이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한 거는 교과서에 93쪽에 보면은 진짜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샥 변하는 거 있어요. 근데 쌤은 이렇게 그냥 색깔 그린 거지. 6, 7. 자, 태양빛이 연속 스펙트럼인 이유는 에너지가 1인빛도 나오고 2인빛도 나오고 3인빛도 나오고 4인빛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색깔의 빛을 다 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원자가 내는 빛은, 원자에 열을 가해서 또는 전기를 가해서 그 원자가 빛을 내게 만들면, 걔가 내는 빛을 관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는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에너지가 1인 빛, 에너지가 5인 빛, 에너지가 7인 빛 이렇게만 내더라는 거야. 물론 이 위치는 원자마다 틀려요. 어떤 애는 1, 5, 7번, 어떤 애는 2, 4, 8번 이런 식으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얘가 모든 에너지가 다 있지 않고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어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전자들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무줄에다가 돌멩이 묶어서 도는 예를 들었어. 고무줄에 돌멩이를 묶어서 빠르게 돌리면 고무줄이 길어지고, 천천히 돌리면 고무줄이 짧은 상태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돌린다는 거는 그 도는 애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야.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멀리서 돌고 에너지가 작으면 가까이서 돈다 그랬는데, 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전자가 아무데나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구간만 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원자가 돌 수 있는 전자의 위치가 에너지가 1일 때, 에너지가 3일 때, 에너지가 7일 때 2는 못 돌아. 4, 5, 6인데도 못 돌아. 못 도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3학년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파란색, 보라색으로 할까? 예쁘게. 자, 만약에 3번 위치에서 돌던 전자가 1번 위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에너지를 얼마를 내보내야겠어? 2를 내보내야겠죠. 에너지 2에 해당하는 빛, 주황빛을 내보낼 거야. 주황. 예를 들어서 에너지 2가 주황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7에서 돌다가 이 전자가 3위 위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에너지를 얼마 내뿜어야 돼요? 7에서 3 차이마인 4만큼의 빛을 내보내겠죠. 4는 뭐야? 초록색이야, 저 표에서. 그리고 만약에 7에서 1로 한 번에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럼 이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낼까? 6. 그러면 얘는 남색이네. 즉 A라는 원자는 이렇게 1, 3, 7에서만 전자가 돌 수 있다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는 빛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죠. 주황색, 초록색, 남색. 이런 모형을 생각을 하니까 이 선 스펙트럼을 내보내는 현상이 설명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보어가 원자에서 전자가 돌 수 있는 자리는 모든 위치를 다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1, 2, 3, 4, 5, 6, 7이 아니고 1, 3, 7, 뭐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구간의 에너지만 가지면서 돌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특정한 값만 갖는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에너지 양자화라고 불렀어요. 에너지 양자화. 중요한 단어였어요. 에너지가 특정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얘 같은 경우 A 원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1, 3, 7만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얘를 1단계 에너지, 2단계 에너지, 3단계 에너지 이렇게 부르고 요런 그 값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썼는데 번역을 한문으로 하는 바람에 이 특정하게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불렀어요. 에너지 준위.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모든 반이 여기까지는 나갔었고 약간 못 나간 반이 있어서 여기까지 해줬습니다.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띄엄띄엄 있다. 즉 양자화돼서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고 그때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진행해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칠판을 지웁시다. 아유, 아깝다. 열심히 썼는데.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밤빰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어느 세월에 지우냐?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밤빰 이게 칠판 지우는 것보다 빠르겠지 그래도? 오, 잘 지워져. 세상 참 좋아졌어. 이렇게 태블릿에 필기를 해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니.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뭐 TV 교실에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게 어딨어. 그냥 칠판에 쓰고 아니면은 그거 알아? 큰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궤도라고 부르는 거 막 그런 거 넘겨가면서 막 수업하고 너무 옛날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 원자의 모양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핵이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다음에 특정한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를 가져. 자, 그래서 A라는 A 원자야. A 원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너지 값이 에너지 값이 뭐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그냥 예로 듣게 단위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에너지 값이 얘는 1이야. 1인 값을 하나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인 값을 하나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8을 가질 수 있다고 합시다. 자, A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B 원자는 B 옆에다 할게. B 원자는 원자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B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얘는 색깔이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그릴까? 주황색으로 그립시다. 자, 얘는 처음에 가질 수 있는 값이 2야, 2.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써놓은 이 2, 뭐 1, 4, 8 이런 게 거리가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자, 2라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 얘는 이 다음에 3을 가질 수 있어, 에너지 값을. 근데 3 다음에 바로 8. 8 다음에 바로 뭐로 할까? 16? 뭐 이건 원자마다 틀려요. 자, 두 개의 원자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틀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 원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 색깔, A 원자는 1단계 에너지 값이 2원이라고 합시다. 1단계 에너지 값이 1인 거야. 그리고 근데 이 1단계 이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양자수 1,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넘버링 뭐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n 값, 이게 1단계란 뜻이야. n이 1일 때 에너지 값이 1이고 2단계, 자 요거 이제 저렇게 기호로 씁시다. 다음에 n이 2일 때, 즉 2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E2라고 하면 E2는 얘는 4죠. 지금 4. 다음에 3단계 n이 3일 때, 이건 3단계 에너지란 뜻이에요. 세 번째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E3라고 하면 얘는 8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B는 얘기가 좀 틀려. B는 선생님 여기다 쓸까? B는, 자, B를 여기다 쓸게요. B는 1단계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2야. 다음에 n이 2일 때, 즉 2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3이야. 3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8이야. 4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16이야. 자, 그러면 이 A 원자는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한번. 자, 이건 다른 색으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할까? 얘는, 자, 전자가 에너지가 4일 때에서 에너지가 1일 때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전자가 요 에너지 준위 사이를 넘나드는 현상을 우리가 전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이동하는 현상. 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갈 거고 에너지를 잃으면 내려올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준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전이라고 해요. 새로운 영어니까 기억하세요. 자, 요거 지우고요. 야,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해? 어떡하나? 됐어. 살았어. 어이씨. 깜짝이야. 자, 전이를 하는데 요때는 A 원자는 4에서 1, 즉 2단 지우개다. 왜 이러니?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얼마를 내뿜어? 4에서 1로 내려오니까 3. 다음에 8에서 1로 내려올 때는 얼마 내뿜을까? 7. 다음에 여기서도 내려올 수 있지? 8에서 4. 즉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 얼마 내뿜어요? 4. 그러면 이 A라는 원자는 에너지를 뿜어낼 때 그 에너지의 값이 3, 4, 7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3, 4, 7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그려진다 그런 거지.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이 모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B는 봅시다. B는 경우가 좀 더 많네. 여기서 3에서 2로 내려올 때는 얼마 내뿜어? 1. 다음에
8에서 여기로 한 번 내려올 때 얼마나 예쁘모? 6. 다음에 여기서 자 16에서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지. 얼마나 예쁘모? 14. 산수 같네. 다음에 또 요거 자 요거 쌤이 색깔 다르게 해볼게. 검정색으로 하자. 자 다음에 요거 볼까? 에너지 3단계에서 2단계로도 내려올 수 있죠. 여기 잘 따라가. 여기 8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이때는 얼마나 예쁘모? 5.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거 그냥 니네한테 막 외우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 16에서 3으로 내려가니까 이때는 얼마나 가겠어? 13. 13.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나 더 있네. 무슨 색으로 할까? 색깔 고르는 거 왜 이렇게 어렵니? 자, 요것도 있네. 요렇게 16에서 8로 갈 때 이때는 얼마 나와? 8. 그러면 이 B라는 원자가 내보낼 수 있는 빛의 종류는 1, 6, 14, 5, 13, 8. 요 종류의 빛만 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스펙트럼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나오겠지. 얘는 하나, 둘, 세 종류밖에 못 내뿜네. 어찌됐건 간에 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전자가 이동할 때, 즉 전이할 때, 전이를 하는데 얘가 높은 단계,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 8에서 4 또는 8에서 1 또는 4에서 1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 가운데 쓸게요.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 갈 때는 에너지를 내보낼까 흡수할까?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 8에서 4로 가면 그 차이만큼 밖으로 내보낸다 그랬지.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 반대로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 요 A에서 보면은 반대로 1에 돌던 애가 1단계 준위에서 2단계 준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흡수. 얼마만큼 가야 돼? 1에서 4로 가려니까 3만큼 흡수해야 돼. 똑같이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얼마만큼 흡수해야 돼? 1에서 8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7을 흡수해야 돼. 어차피 그 크기는 아까랑 크기는 똑같은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원자마다 그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그 양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분포하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전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넘나덮는 현상. 그리고 전자가 낮은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높은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고 칠판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른쪽만 한번 지울게요. 오른쪽만. 지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되게 어려운 말이 써 있어. 이 97쪽에 보면은 굉장히 막 그럴싸한 말이 써 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광자. 이건 뭐냐면 광자가 가진 에너지, 즉 광자는 빛을 띠는 입자예요. 빛 입자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방출하는 빛 또는 흡수하는 빛,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 복잡하게 써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준위가 3에서 에너지 준위가 1로 전이하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전이하면은 자, 왼쪽 그림에서 에너지 준위가 3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1로 가네. 그럼 이때는 흡수야 방출이야? 낮아지니까 방출이야. 근데 그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 3일 때 에너지 E3에서 이게 8이죠, 8. 1일 때 에너지 E1. 1이지 여기서. 만큼의 값을 뺀 7만큼의 에너지 방출. 이게 뭐냐? 그때 나오는 빛이 가진 에너지. 즉 그때 빛의 에너지, 광자. 책에 있는 게 그냥 이거 말로 쓴 거야. 광자가 가진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에서 빼는 거다. 그런데 왜 절대값을 붙였냐? 만약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 n이 1인 1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싶어. 또 이렇게 쓴다. 3단계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n3로 가고 싶으면 n은 1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쏘리. 자, 다시 또 줄게. 쏘리. 짜증내겠는데 n은 1에서 n은 3으로 가면은 이렇게 전이하면은 높은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흡수해야 돼. 얼마만큼 흡수해? 자, 똑같이 그 차이만큼 흡수하겠지. 근데 처음에가 E1이고 E1이 1이고 여기서 E2로 가면은 E3죠. E3로 가면은 8일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오잖아. 근데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값 7만큼 흡수한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만약에 요 경우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은 뭐가 돼? 방출. 즉 앞에 거 다른 말로 하면 m보다 크면 이거 케인이 물리는 이걸 기호로 표현해서 어렵지. 말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 식 외울 필요 없어. 말로 하면 돼. 니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 여기 요 A 원자에서 에너지가 1인데서 3인대로 가고 싶어. 얼마 흡수해야 돼? 1에서 그러니까 7만큼 흡수해야지. 이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표현하면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를 뺀다. 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은 방출하는 상황인 거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걔는 흡수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97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얘가 가진 에너지 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 개수도 많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러면 선이 적게 나타난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적다는 걸 말한 건고 아까 선생님이 B 원자는 하나만 더 건데도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97쪽에 보면은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제를 같이 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예제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다 지우고 97쪽에 예제를 같이 해봅시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쌤이 쓸 겁니다. 쓰기 위해서 지금 지우는 거예요. 자, 97쪽에 굉장히 복잡스럽게 막 써놨는데 이제 다 지우자. 다 지워. 97쪽에 자, P97쪽의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놨네. 원래 이게 원인데 이렇게 걔를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통 이렇게 그려요. 원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n이 1일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이고 n이 2일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3.49 숫자를 좀 더럽게 내놓는데 이게 실제 원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래. 뭐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이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1.51 n은 4일 때 마이너스 0.85 아니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지. 여기에 원자 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가 낮고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네들의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에너지 값이 1, 뭐 3, 7,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잖아. 근데 얘는 선생님 왜 짜증나게 음수예요? 이거 좀 짜증나지. 이건 뭐를 뜻하냐면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참고로 알아서 해. 지금은 이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낮은 건 맞아요. 음수는 숫자가 크면 작은 거잖아. 즉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이걸 물리학자들이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 제일 먼 곳에 있는 이 마지막 에너지를 0으로 기준을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마이너스 값을 주다 보니까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이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를 왜 붙여요? 마이너스를 왜 붙이냐면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어디에서 묶여 있다라는 걸 의미해.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걔는 자유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자가 여기 에너지 준위마다 전자가 위치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전자가 이 주변에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돌 때는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에 의해서 얘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뺑글뺑글 도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데 얘가 전기력의 범위를 넘어나게 되면 이제 자유로워지겠지. 마치 고무줄을 탁 끊었을 때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속박되어 있을 때 속박되는 경우는 에너지가 음수다라고 물리적으로 정의하는 약속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알면 그냥 어쨌건 아래 1단계 에너지 준위가 1, 2, 3 이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 지금 전화 오고 있는데 안 받아야겠어.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낮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어찌됐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서 3에서 2로 갔을 때 현상이 A고 3에서 2로 갔을 때 현상이 B야. 그러면 A랑 B랑 방출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의 파장을 비교하래. A의 파장과 B의 파장.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일단 두 단계 건너뛸 때랑 한 단계 건너뛸 때 누가 더 에너지가 클까? 선생님 말을 바꿔볼게. A의 경우 에너지와 B의 경우 에너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을까요? A가 많은 에너지를 내뿜겠죠. 화면이 흔들렸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얘들아. 이게 뭐죠? 화면이 이중으로 보이는데? 나 뭐 한 걸까? 써지나? 안 써져. 왜 안 써지지? 왜 안 써질까? 뭐지? 뭘까? 얘들아? 큰일 났는데? 써지네? 써지는데? 왜 아래가 흐려졌지? 큰일 났어요. 흐려졌어요. 자. 위에다 그냥 쓸게. 자, 흐릿하게 보이지? 미안. A의 에너지 위에다 다시 쓰지 뭐. A의 에너지와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B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언제 에너지가 커? A의 에너지가 커. 그쵸?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 설명하면서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다 그랬어?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파장을 비교하면 어때? A의 파장이 B의 파장보다 더 짧겠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고 자 エ너지 레벨 3에서 1로 가는 경우랑 3에서 2로 가는 경우 A랑 B 중에 누가 파장이 기냐? B가 길어. 에너지는 누가 크냐? A가 커.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은 B가 가지는 에너지 B의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었지? 3단계에서 B는 뭐냐면 3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잖아. 근데 에너지가 높고 낮으니까 이 차이만큼 즉 3단계 에너지 빼기 2단계 에너지만큼의 값을 내뿜겠지. 그럼 그대로 넣으면 돼요. 3단계 에너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51 빼기 2단계 에너지 얼마야? 음수로 줘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골치 아파요. 자, 계산하면 돼. 이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은 B, 쏘리. B 여기다. 쏘리.
3.4 마이너스 1.5. 좀 잘못 봤어요. 여기가 빼기 마이너스 3.4. 그럼 더하기로 바뀌면서 머릿속으로 빠바박 하면은 1.89가 나오네. 그럼 얘는 여기 이거 막 쉽게 해볼까? 얘 에너지가 아까처럼 7이고 얘가 3이다. 그럼 얼마 내보내? 4. 똑같이 계산한 거야. 근데 숫자를 음수로 줘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1.89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하더라. 그게 9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많이 갔어. 다 했네. 그러면 다 했어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 다 했어 얘들아. 뒤에는 쌤이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에너지 준위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르게 난다. 개념 넓히기에는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 핵심 내용이 다 끝났어요. 자, 오늘은 저거를 기억하면 된다. 쌤 이제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다 지우고. 아까 왜 흐려졌을까? 오늘은 지난 시간 내용의 복습 말로 할게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쵸? 스펙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다시 그냥 두 번 쓰진 않아. 스펙트럼은 연속하고 선이 있더라. 근데 원자에서 내뿜는 빛은 선 스펙트럼이더라. 그래서 왜 선 스펙트럼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어떤 현상을 가정했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특정한 값들만 가질 수 있다면 특정한 에너지만 내뿜는다. 그걸 에너지가 양자화됐다라고 부르고 그때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거는 이 에너지 준위 사이를 나 글씨 왜 이러냐?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전이라고 불렀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얼마만큼? 그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 해당하는 거를 내뿜더라. 그래서 그거의 예로 97쪽에 있는 예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봤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수소의 경우, 특별하게 수소인 경우에 N이 1일 대로 전이하는 모든 경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수능에는 등장하는데 우리 책에는 없어서 시험에 따로 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에 N이 2로 전이할 때는 발머 계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1로 전이하는 건 그거야.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어쨌건 다 1로 가는 거. N이 3으로 가는 거는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수능을 보거나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나와서 선생님이 추가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1로 가니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빛들은 다 특징이 뭐냐? 자외선 쪽에 빛을 내뿜어요. 다음에 N이 2로 떨어질 때는 그보다 좀 약한 가시광선. N이 3일 대로 갈 때는 적외선을 내뿜는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거고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제목이 뭐였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 어쩌고였는데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산하고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거밖에 안 나와. 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책 한 번 읽어보고 꼭 예제 97번 다시 한 번씩 풀어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칠판에 다시 강의를 해서 찍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봐.